세 숫자가 연달아 있는데 그 숫자 세 개가 등비수열을 그대로 이룬다고 하면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하면 양쪽 거 곱한 값과 같은 게 등비수열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3, 9, 27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두 개 곱한 거하고 요거를 제곱한 수는 같아지게 된다. 자, 그럼 992번 문제 가장 기본 x 더하기 12 9x 요 놈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럼 당연히 요거 곱한 거랑 얘랑 즉 9x 제곱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걸 제곱한 거 요게 같아진다. 그죠? 그때의 요 숫자에서 x의 값을 구하래. 단 x는 양수, 세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를 구하라 이 얘기죠. 그럼 요거 제곱해서 이항하면 8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4x가 되겠고 마이너스 144 이렇게 되겠죠. 8로 나눠지나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x 양수니까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특별히 어렵거나 그럴 건 없어. 기억만 하시면 되고. 대신 996번을 한번 해봅시다. 상으로 돼 있으니까. 996번 한 자리 자연수. 요것도 중요한 힌트. 한 자리 자연수. 뭐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0.a.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나나 보네요. 0.0b 순환소수. 그 다음에 0.00c 순환소수. 요게 등비 수열이다. 이때 A하고 B하고 C 사이에는 이런 크기 관계가 있다. 한 자리수기 때문에 몇 개 없어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분수로 고쳐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기억나니? 9분의 A. 요건 어떻게 되니? 90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900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얘랑 곱하면 9 곱하기 900분의 AC 이렇게 되는 거고 가운데 걸 제곱하면 90의 제곱 분의 B의 제곱. 근데 이게 8100. 이것도 8100이니까 분모는 똑같죠.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한 자릿수 숫자만 생각했을 때 순서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B가 1인 경우라면 될 수가 없는 게 자연수니까 1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그럼 B가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2면 제곱해서 4가 되니까 얘랑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자연수 1과 4이죠. B가 3이 되면 제곱해서 9가 되니까 한 자릿수로 9보다 큰 자연수는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확커서 등비수열이지 어쨌든. 이거밖에 없어? 뭐 좀 이상한데? 한 자리 자연수로 등비수열 될 수 있는 거. B가 1이면 안 되고 B가 2면 되고 B가 3이면 B가 3이면 3이면 B가 3이면 될 수 있는 게 있구나. 미안해요. B가 9가 아니라 B는 3인 거니까 여기가 9가 되니까 곱해서 9가 될 수 있는 수 하면 1과 9. 그 다음에 B가 4인 경우 3인 경우는 따로 없죠. 자연수 곱해서 9 될 수 있는 거는 1과 9 말고 다른 인수가 없으니까. 자, B가 4가 되면 곱해서 16 나오는 두 숫자 1과 16은 안 되니까 2와 8 여기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5가 되면 B가 5가 되면 25 A씨가 25 되는 숫자 1과 25 안 되고요. 5와 5 이것도 안 되네? 안 되겠는데? 그럼 B가 6이면
36 되는 숫자. 1하고 36 안 되고 2하고 18도 안 되고 3하고 12도 안 되고 4와 9는 되겠다. 그치? 그럼 7인 경우는 49. 이건 홀수라서 안 될 것 같고 소수니까 안 되고 8이면 64. 곱해서 64 되는 게 1, 64 안 되고 2, 32 안 되고 4하고 16 안 되고 5, 6, 7, 8 안 되네? 안 되네. 이건 없어요. 자, 그럼 8보다 큰 숫자는 어차피 한 자리 자연수에서 밀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4개밖에 없네. 다 써보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찾아서 씁시다. 다음 유형 19 997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8입니다. 세 숫자 중 가장 큰 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잘 생각해봐.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등차 수열인데 세 숫자가 등차 수열 이룬다. 어떻게 표현했었지? 가운데를 A라고 쓰고 A-D, A 플러스 D 이렇게 썼었죠? 그럼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 같아서는 가운데를 A라고 쓰고 여긴 R분의 A, 여긴 AR 이렇게 쓰고 싶은데 등비 수열에서는 그냥 세 숫자를 이렇게 쓰는 게 분수꼴로 굳이 안 쓰고 요렇게 쓰는 게 좋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놓고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식으로 고치세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그 다음에 곱이 8이래요. 자, 물론 이제 그 R분의 A 형태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하긴 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A가 3번, R이 3번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제곱해서 8 나왔으니까 AR은 2가 돼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 요거하고 연립방정식 형태로 A하고 R을 구성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AR이 2니까 여기가 2인 건 맞는데 요 놈들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문자를 하나로 바꿨어. 알고 싶은 게 A 쪽 숫자로 어차피 구해야 돼. 그럼 A 쪽으로 바꿀게요. R 대신에 A분의 2로 바꿔 쓸게요. 자, 이 식을 갖다 쓰세요. A는 A고 AR인데 A하고 어차피 R이 A분의 2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R제곱 A제곱분의 4니까 A 곱하면 A분의 4 이렇게 돼야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A를 곱할게요. A를 곱하게 되면 요거부터 쓸게. A를 곱하면 A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2A 더하기 4 이거 허수인데? 잘못 쓴 것 같은데 나? 7이에요. 어디? 아유 7이구나. 미안해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에다가 7A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그럼 A는 1 또는 A는 4가 되겠네. A가 1이라면 R이 2가 되는 거고 A가 4라면 R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수열이 되는 거냐면 요 경우라면 A가 1이고 공비가 2니까 1, 공비 2니까요. 요렇게 써지는 거고 요 수열은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써지는 것 뿐이야. 두 개의 수열 다 가능한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가장 큰 수만 원하니까 이 수열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챙기시고 자, 이제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를 한번 할게. 유형 20번으로 가세요. 벌써 딱 유형 20 여는 순간 보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지. 근데 잘 배워도 미적분과 연결이 되니까. 여기 문과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4명 정도야? 그러면 저 문과 따위는 오늘 여기 배우는 부분 쪽만 열심히 하시고 이과 갈 친구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해. 문과 따위는 그렇지? 실망했어? 아니지? 네. 갑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이제 다 해보긴 그렇고 이제 2개 정도만 한번 해볼게. 근데 조금 부담스러울 만한 문제가 있는지 먼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걸로 2문제를 할게요. 자, 재현이 이과니까 네가 번호 하나 골라. 1000번. 응? 1000번. 1000번. 그 다음에 윤주가 문과니까 하나 더 골라. 1003번. 그럼 그렇게 2개 할게요. 자, 1000번. 한번 문제를 잘 읽어봐. 내가 그림 그릴 테니까 도대체 니네가 풀 수 있든 없든 문제가 뭐 하라고 하는 얘기는 좀 읽어봐야지. 자, 한변 길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야. 읽어봐봐.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지 좀 살피면서 읽어놔요. 정삼각형이 있어. 그런데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때에 이 삼각형을 오려낸다.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이니까 안쪽에 들어있는 조그만 삼각형을 잘라낸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3개의 정삼각형에서 또 마찬가지로 중점 연결해서 요걸 잘라내고 또 중점 연결해서 요걸 잘라내고 또 중점 연결해서 요걸 잘라내고. 그러니까 요 빨간 삼각형은 또 날아가는 거예요. 얘는 애초에 없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2번까지 했을 때 남은 부분이 여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겠다는 거야. 그럼 너덜너덜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0번 한 다음에 남아있는 종이 넓이가 얼마일까요? 이제 니네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지. 상상력이 조금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식을 좀 써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조금 눈치채는 사람도 있어. 한 번 했을 때를 잘 보면 돼. 삼각형 있었어. 요만큼 가운데 있는 걸 잘라냈어. 그럼 사실 전체로 봤을 때 어차피 이게 비율에 관련된 부분임을 잘 기억해봐. 그럼 처음에 얘를 잘라냈을 때 전체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 잘라져서 없어졌니? 4분의 1이 날라갔지? 그럼 남은 건 얼마나 남은 거야? 4분의 3이 남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 정사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의 제곱이니까 처음 그 삼각형 넓이가 이제 4루트 3이었다고. 근데 1회 하고 나면 이 4루트 3 전체의 4분의 3만 남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냐? 이렇게 남은 거니까. 그럼 봐봐. 남은 게 얘야. 근데 3번을 잘라내니까 복잡할 것 같지만 이것도 비율로만 생각해보면 요 삼각형의 4분의 1이 날라갔다고. 또 요 삼각형의 4분의 1이 날라갔고 또 요 삼각형의 4분의 1이 날라갔으니까 3개에 대해서 생각해봐도 세 삼각형 전체의 4분의 1이 날라간 거지. 그죠?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이게 3개로 돼 있지만 얘가 얘랑 전체인 거지. 그럼 2회를 하고 나면 얘의 또 4분의 1이 날라가 버렸으므로 남은 거는 얘의 4분의 3만 남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여기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9개가 날라가지만 전체적인 비율로만 보시라고. 얘 4분의 1 날라간 거야. 4분의 1, 4분의 1 다 4분의 1씩 날라갔으니까 전체로도 남은 거에 4분의 1이 날라간 거죠.
그럼 남은 양은 또 4분의 3. 그러니까 얘에 또 4분의 3만 남게 됐다. 이게 추측이 가능한 거냐고. 이거 4분의 3 또 곱하니까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규칙이 보이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10번 시행하고 나면 남은 양은 얼마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규칙 보이면 불러주세요. 4루트 3에 4분의 3의 10제곱만큼에 해당되는 게 남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규칙 찾기니까. 자, 그래서 얘가 각각의 잘라낸 넓이를 쓰고 그 다음에 남은 넓이를 실제로 숫자로 계속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율에 관련된 거, 일정한 비율대로.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일정한 비율에 관련된 얘기니까. 남은 양도 앞에 있는 거에 4분의 3만 계속 남는다고 생각하면 얘의 4분의 3, 또 얘의 4분의 3, 또 얘의 4분의 3 이런 규칙이니까 10번 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1000번 문제예요. 뭐 생각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전부 경험했으니까.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얼마나 남을까요? 몰라? 없어지나? 없어지겠죠? 극한되면 없어지겠죠. 그렇죠? 오, 극한의 개념으로 그렇지 맞아요. 없어져. 자, 다음 1003번 미적분책에서 또 보게 될 문제야. 하여튼 근데 미적분은 얘는 n번이고 미적분은 무한번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른 거야. 똑같은 거고. 자, 이것도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그림이가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 봤더니 지금 처음에 P1이라고 하는 게 1,0 1,0이래. 그러면 P1이 1,0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고 어쨌든 규칙성 찾기에 신경 써봐. 이 P1이라는 점에서 이 y는 x라는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은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그어지겠죠. 여기 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도 있네요. 45도짜리니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P2가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y축에다 수선을 그었어. 이것도 기준선이 되네. 그럼 이렇게 여기가 P3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요 선에다가 또 x축에다가 또 요 직선에다가 좀 이렇게 기하학적인 도형이 되죠. 계속 그리면 뭐 니네 과학 시간에 봤던 암모나이트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지죠. 자, 문제 이렇게 됐을 때 길이가 2분의 1의 10제곱으로 표현되는 거는 어떤 성분의 길이가 될 건가 찾아라 이 얘기죠. 그러면 한번 규칙을 찾아봅시다. 규칙을 찾기 위해서 니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니? 여기가 정사각형이라고 쳐봐. 한 변의 길이가 1이고요.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죠? 루트 2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요 삼각형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에 해당되는 거 할 때 여기 빗변 길이하고 나머지 한 변 길이의 비율은 루트 2분의 1만큼의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요 길이가 빗변이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이라면 이 길이 비율상 루트 2분의 1로 줄어드는 관계라고. 그죠? 그러면 P1, P2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 자, 그럼 여기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요구하면 얘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결국 요 길이 루트 2분의 1의 루트 2분의 1.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는 쓸 수 있을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여기다 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이 길이들이 루트 2분의 1로 변해가는 거라고. 그 말은 공비가 루트 2분의 1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길이를 P1, P2라고 하면 첫 번째 길이를 P1, P2 얘라고 하면 얘가 루트 2분의 1인 거고, 수열로 말하면 이게 첫째 항인 거죠. 그 다음에 공비가 계속 루트 2분의 1로 변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의 수열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일반항이라고 하는 놈은 n번째 항이라고 하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2분의 1의 10제곱이죠. 자, 이 계산도 잘해봐. 이거 똑같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좌변 얘가 이거 두 개 곱하면 루트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것과 같죠? 얘는 그러면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과 같을까요? 20제곱과 같겠죠? 2분의 1의 10제곱이 루트 2분의 1의 20제곱과 같다, 맞죠? 따라서 n은 20, 즉 20번째 거가 그렇게 되겠다. 그러면 20번째라면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P1, P2. 그럼 20번째 거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P20에 21 이렇게 써 있는 게 20번째의 이 숫자 표시가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계속 규칙성에 대한 얘기라면 추측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요게 1003번의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는 조금 더 한번 규칙성을 찾아서 두 문제 정도는 해와 봐봐. 자,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보자. 합에 대한 응용 문제가 너네들한테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한 종류 있는데 그 전까지라도 한번 해볼게요. 합공식 다시 한번 기억해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면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빡 쓰고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이야.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요 모양에다가 일단 n제곱만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공비의 항수제곱만 붙일 때 잠깐만. 자, 그럼 한번 공식 연습을 좀 해볼게요. 1004번. 이거는 풀기가 미안하네. 그치? 1004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게 생겨본다.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첫째 항과 공비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그걸 찾을 수 있으면 끝. 나는 찾을 수 있겠다고 보는 편이야. 너네들은 어때? 돼요? 첫째 항이라고 하면 n 대신 1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1 대입하면 얼마예요? 2인가요? 두 번째 항이 얼마인지만 계산해보면 아는 거 아니야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해줬으니까. 등비란 말이 없으면 두 번째 항까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죠. 근데 등비니까 2 집어넣으면 8? 그럼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4. 그죠? 맞아. 이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2n제곱은 자, 근데 일반항이 이제 이 상태에서 뭐 대입을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봐. 이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써지면 마치 우리가 일반항을 쓸 때 이런 구조, 여기 4구나, 미안해요. 이런 구조로 써 있는 모양을 한번 똑같이 생각해 봐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이 2가 되는 거고 공비가 4가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이렇게 다 바꿔서
항상 계산할 필요 없어. 등비수열 말이 나오면 첫째 항과 두 번째 항만 찾으면 끝. 그러니까 A1분의 A2도 공비고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도 공비고 세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 얘도 공비가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요 두 개로부터 첫째 항이 2가 되고 공비가 4가 된다는 걸 찾았으면 별로 두려울 건 없어요. A하고 R 찾았는데 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A1부터 A10까지니까 10개 더하래. 첫째 항과 공비 찾았어. 10개 더하기. 공식대로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10개 더하기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4의 열제곱 빼기 1 이게 맞는 형태인데 문제에서 봤더니 3분의 2의 p제곱 빼기 2 그러면 좀 고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는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2 곱하기 4의 열제곱하고 2 이렇게까지 쓴 거예요. 얘를 보고 쓴 거야. 그럼 이제 요 부분인데요. 2의 거듭제곱 표시하래. 그럼 4의 열제곱은 2의 몇 제곱이고? 20제곱이고. 그것도 한 번 더 곱하니까. 또 쓸까 그냥? 3분의 2의 20에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21제곱 빼기 2. 이게 이제 내가 비교하기 위한 P를 계산하기 위한 변형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지수 계산 좀 조심해서 하시고 조금 하나를 더 해보죠. 더 해보는 거 중에서 1007번을 여러분이 해봐. 그리고 나는 저기 1009번 상을 하나 알려줄게. 1007번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신경 쓰셔야 돼, 중간에. 어떤 등비수열이 있을 때 제곱이 된다고 하는 건 첫째 항도 제곱인 거고 공비도 제곱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A, R의 n-1제곱인데 이놈이 AN인데 그거를 제곱하게 되면 첫째 항도 제곱인 거고 공비도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제곱을 구할 때는 첫째 항도 제곱인 거고 공비도 제곱된 채로 가는 거야. 그렇잖아. R을 곱하는 건데 제곱했으니까 R제곱이 곱해지는 거죠. 첫째 항은 A제곱에 공비가 R제곱꼴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첫째 항이 9가 되는 거고요. 공비도 R제곱이 되는 거니까. 근데 R제곱은 니네가 구해놨으니까. 원래 수열은 루트 2가 이제 공비였던 거니까. 그럼 됐죠. 요거 몇 개 더 하는 거야 이제. 요 수열을 10개. 각각을 구해놓고 쓰지 마시고 AN이 제곱된다는 건 첫째 항도 제곱되는 거고 공비도 원래 수열의 제곱만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러면 이제 요 합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 제곱 이만큼이 9 곱하기 2의 열제곱 빼기 1 이걸로 끝난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어느 학교에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서 1009번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캡처해서 PD한 걸로 보내줄 테니까 적어주세요 나중에. 일단은 지금 봐봐. 요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은 아니지만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계속 9로 돼 있는 이런 거죠. 요런 수열의 합,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말하는 모든 이제 여기 1009번 같은 것도 얘를 기본으로 한다. 나중에 이거는 아예 공식처럼 외우더라고 할게요. 요렇게 된 수열의 합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보라고. n번째 항은 여기가 n개가 들어있는 만큼 뭔지 모르지만 이거 합해보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걸로 어떻게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건 충분히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할인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잘했습니다. 얘를 10 빼기 1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얘는 100 빼기 1이니까 10의 제곱 빼기 1로 찾으면 되죠. 얘는 1000 빼기 1이니까 10의 세제곱 빼기 1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얘는 10의 n제곱 빼기 1 요거랑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너네들은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요만큼에다가 빼기 1씩 쭉 있는데 얘가 n개 있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다가 n을 빼주면 돼요. 요거 n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건 우리가 배운 대로 첫째 항이 10, 공비도 10 이런 등비수열 합이니까 공식에 의하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에다가 빼기 n 요게 바로 SN입니다. 너네들이 기억할 식은 요거예요. 자, 9, 99, 999 이렇게 쭉 더해서 n개를 더하면 9분의 10, 10의 n제곱 빼기 1 형태에다가 빼기 n까지가 요 합이야. 구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근데 이거를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얘를 가지고 1009번을 푼다. 그러면 3 더하기 33 더하기 333 더하기 해서 10개를 더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더하라고 돼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n개를 구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서 10개라고 한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 건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 생각에 10 빼기 3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었어. 이거 여긴 좋은데 이건 그럼 100 빼기 3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안 맞죠. 그럼 과연 얘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아이디어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죠. 할인이 알고 있나 본데? 언제는? 몰라? 생각해봐. 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 합을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같은 숫자가 연달아서 이렇게 자릿수만 늘어나는 문제는 다 얘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죠? 떠올랐어. 윤주. 저번에 거듭제부터 맞췄잖아. 그러면
얘가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9의 3분의 1만큼 아닐까요? 얘는 그러면 두 번째 항인 99의 3분의 1이 아닐까요? 얘는 999의 3분의 1일 거고, 그 모든 항이 제 항들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니까 이 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3분의 1만큼이죠. 9라는 놈의 3분의 1인 거라고.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이런 꼴. 그럼 얘를 외워놓은 사람들은 그냥 이 값에 3분의 1이에요. 이걸로 끝난 거야. 그럼 너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 이거에 9분의 5만큼 된다라고 그냥 써버리면 끝난 거고, 7이면 9분의 7만큼, 9분의 7만 곱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9분의 3 곱한 것처럼. 그리고 이게 3분의 1이 9분의 3인 거예요. 5면 9분의 5.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너네들은 이거를 외우는 사람들은 3분의 1에 9분의 10의 항수 제곱, 여기서는 10개니까요. 빼기 1에다가 빼기 항 10개라면 10. 이렇게 된 계산을 해서 여기에 있는 거랑 형태만 맞추면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 앞에 9분의 100이나 뭐 3분의 10이나 이런 게 뽑아져 나오고 괄호 하나만 남았으니까 요걸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되면 3분의 1에 9분의 10의 11제곱, 여기가 빼기 100이 되니까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0의 제곱을 공통으로 묶어냈다고 생각해 보면 9분의 3분의 1 있고 3분의 1이 있고, 그래서 10의 제곱이 묶였으니까 100에 9분의 10의 9제곱 빼기 1, 요 정도까지 가능하죠. 비슷하게 본다면 그럼 여기서 뭘 쓰는 게 좋을까? 요거는 그냥 분모니까 27 분의 100 이렇게 써놓고 10의 9제곱 빼기 1, 이런 구조가 있다면 이거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저식 모양을 그대로 기억하고 쓸 사람들은 저렇게 쓰면 되는 거고, 얘를 아예 이것처럼 어차피 니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통분해야 돼. 그러니까 저걸 구분해로 통분해서 정리해서 외워둬도 돼요. 근데 이 모습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니네가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구분해 10, 10의 n제곱 빼기 1, 빼기 개수만큼 n 이렇게 써준 거에다가 몇 분의 몇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 이건 캡처를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적으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기억한 채로 무조건 도움되는 거. 성주야? 네. 이해되니? 제일 아쉬울 때가 그럴 텐데, 그지? 막 이렇게 끄덕끄덕해. 그래서 이해됐니? 조금. 그래서는 뭐 이 시간 지나면 바로 까먹을 텐데, 조금 이러지 말고 된 거 같아 확실하게 말이 좀 나오게 쳐다보시라고.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모든 1009번처럼 생긴 놈들에 해당되는 모습의 것들은 다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 공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9분의 몇 요거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건 좀 알아서 하시고. 자, 그래서 등차설 합중의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래. 어? 빨리 갔다 와. 너 오기 전에 한 문제 풀어버릴게. 자, 그러면 유형 22 부분합이 주어진 놈. 자, 부분합이 주어진 건 아까 말했지만 등비수열 특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형태가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데 요즘 학교들이 또 예전에는 그렇게 냈거든. 뭐 5번째까지의 합, 10번째까지의 합,
그 다음에 20번째, 15번째까지 합 이렇게 개수를 일정하게 줬는데 선생님처럼 가르쳐주는 다른 선생님도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막 15초, 막 20초도 안 돼서 답을 바로 써버리니까 일부러 3번째까지 합, 뭐 8번째까지 합, 그 다음 뭐 20번째까지 합 이렇게 개수를 일정하게 안 줍니다. 그래서 개수가 일정하더라도 실제로 푸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그냥 원칙대로 서술형 풀이처럼 한번 써보고 개수가 일정하다면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도 같이 비교해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래. 자, 1010번을 보세요. 형주 오기 전에 빨리 풀어야 돼요. 자, n번째 항까지의 합이 30. 그 다음에 2n번째 항까지의 합은 50. 그러면 3n번째까지 합은 얼마일까요? 요게 이제 일정 개수씩의 합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 이거를 그냥 서술형 풀이로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놓은 채로 이 우리가 외운 공식대로 쓰세요. 한번 써볼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잘 보셔요. 이게 30인 거예요. 그 다음 S2n, 2n번째 항을 쓸 건데 아까 말했지만 작은 놈을 아래에 쓰고 큰 놈을 약간 위에 쓰는 게 계산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위에다 쓸게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이거는 변함이 없어. 어떤 수열을 풀더라도 미리 내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어떤 수열을 등비 수열을 합을 하더라도 요만큼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노약자석이죠. 노약자석이에요. 아무나 앉지 말고. 자, 요게 그러면 공비의 항수가 2n개 빼기 1, 요게 50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걸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것도 동일한 거야.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여기 요거 지워지죠. A도 지워지지. 근데 요 놈이 인수분해를 해보면 R의 n제곱 빼기 1하고 R의 n제곱 더하기 1로 될 거야. 그럼 R의 n제곱 빼기 1이 약분이 되면 좌변에서 남는 전체는 R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만 남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됐죠까지? 그럼 3분의 5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R의 n제곱이 3분의 2라는 사실을 알게 돼. 여기서 문제. R의 n제곱이 3분의 2니까 R은 3분의 2의 n제곱근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A를 구하려고. 얘를 통째로 이용하는 거고 아까 미리 특징 얘기했어요. 여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어떤 수열의 합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란색 내용의 합 값을 그냥 통째로 얼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니까 R의 n제곱이 3분의 2면 요 식에서 요만큼 곱하기 요 놈이 3분의 2가 되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이상한데? 마이너스가 나와 왜? 요게 30 이렇게 되죠? 그럼 공비가 1보다 작다는 뜻이구나. 그냥 하자. 그럼 1-R이 더 유리할 거야.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90으로 구해진 거지. 파란색이라 뒤에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보이냐?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야. 여기서 R의 n제곱을 찾았으면 여기서 R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A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는 요 값만 알고 있는 거고 대신 어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도 요 부분은 일정하게 써지기 때문에 그냥 노란 거 동그라미 친 부분 통째로 얼마인가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따라서 S3n이라고 하는 놈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 R의 항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냐고? 마이너스 90 곱하기 R의 3n제곱이니까 이걸 세제곱하면 되는 거죠. 27분의 8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90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15가 되나? 27 빼기 1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요거 9로 나눠주면 3, 10 이렇게 되어서 3분의 190 요렇게 답을 쓰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쓴 요만큼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SN 쓰고 SEN 써서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되 R의 n제곱꼴을 구한 다음 R-1분의 A 값을 통째로 얼마인지 구하기까지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일정 개수니까 만약에 이거를 등비수열 특성으로 일정 개수씩 합해놓은 자체도 등 비수열이야를 아는 사람은 그림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여기가 n개, 여기가 2n개, 여기가 3n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n번째까지 합이 30, 그 다음에 2n번째까지 합이 50이므로 여기는 20이 되는데 30과 20, 이 n개씩의 합이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공비가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21번째가 아니죠. 2n 플러스 1번째부터 3n번째까지의 합은 얘의 또 3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40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럼 처음부터 3n까지의 합은 50에다가 3분의 40을 더하면 되니까 3분의 150 더하기 40이니까 190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서 객관식이라면 결국 특성을 이용해서 푸는 게 유리할 때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푸니까 일정 개수씩을 안 주는 문제로 내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S3, S6 그런 다음에 갑자기 S12를 줘버리는 거죠. 물론 S12를 줘도 이 단계를 두 번 건너뛰면 돼요. 예를 들면 S3이 10이래, S6이 40이래. 그럼 S12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중간에 빠져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이용해서 일정 개수식으로 쪼개지는 경우라면 여기까지가 10, 여기까지가 40이니까 여기가 30이 되니까 공비가 3인 수열을 이룰 거니까 여기는 90, 여기는 270 이렇게 되어서 40 더하기 90 더하기 270 380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러면 일정 개수식이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지. 이것도 못 맞추게 줄 수 있어. 그럴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 360 40, 400 어휴. 자, 그래서 지금 부분 합이 주어진 어떤 경우에 대한 등차나 등비는 수열 특성을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서술형처럼 이렇게 직접 공식 대입해서 연산하는 것도 봐둬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들 다 알아. 니네 이렇게 푸는 거 다 아니까. 자, 이제 등비수열 합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기 전에 유형 24를 먼저 가겠습니다. 유형 24까지 갈 시간이 안 되겠네. 그럼 그냥 유형 23 하나를 하고 유형 24부터는 다음 시간에. 자, 유형 23은 그냥 지금 하는 거 연장선이니까 해버릴게. 유형 23은 선생님이 따로 필기해 줄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역시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정식으로 풀면 한 2, 3분 걸리면 24번 같은 경우도 특징을 알고 풀면 15초면 다 되니까 시간 절약. 얘는 해봐서 알겠지만 문제 다 알아도 시간 때문에 끝에 가서 힘든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말한 몇 개들은 꼭 기억을 해뒀다가 시간 절약에 도움을 받아야 돼. 자, 1015번 할게요. 자, 이것도 문제 읽고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 비율에 관련된 얘기인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정 비율에 관련된 거는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거 저기 유형 26인가 가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얘기합시다. 일정 비율에 대한 게 뭘 배웠냐면 처음에 A였는데
A였는데 매년 10%씩 증가합니다. 15%씩 감소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을 거야. 로그에서도 해본 적이 있었죠. 매년 10%씩 증가한다. 10년 뒤에는 뭐 원래 금액의 몇 배 이상이 되고 뭐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율에 관련된 얘기로는 동일한 거니까 1015번을 읽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막 횟수도 많이 나오고 명수도 많이 나오는 건 문제 읽을 때 그냥 쭉 글씨만 읽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나타내봐.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전입자 수가 50만 명인데, 물론 이제 만도 생략하고 쓰겠죠 보통. 이때 10만 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동안 그 전입한 사람이 10만 명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전입자 수가 매번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하면 2021년의 전입자 수 2021년의 전입자 수는 2001년의 전입자 수의 몇 배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어. 그 감소하는 비율을 R%라고 생각해봐. 그럼 2001년 인구가 A명이었다고 치고 쭉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전입자 수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때가 A명이고, 잠깐만. 2001년에 전입자 수를 A명이라고 합시다. 전입자 수를 A명이라고 하면 얘가 1년 갈 때마다 이렇게 감소한대. 그러면 A명에서 1 마이너스 감소니까 100분의 R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몇 년이냐면 20년이야. 그럼 여기에 20제곱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한 게 50만, 만도 생략할게. 이렇게 된 거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10만 명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 2011년은 여기서부터 10년이 지나간 거니까 A의 1 마이너스 100분의 R의 10제곱, 요만큼이 2011년에 그죠? 전입자 수가 되니까 거기에서 잠깐만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 A의 1-100분의 R에 20년 동안 진행된 게 총 전입자 수가 50만 명이고, 그럼 여기는 전입자 수가 생각해보면 아닌데? 그럼 식이 안 맞는데? 그럼 원래 인구를 A명이라고 써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는데, 얘가 기본 인구고 전입자 수고 20년 동안 전입된 사람들에 해당되는 인원이 50만 명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년 동안만 줄어든 거죠. 그래도 똑같은 식이 되는데? 왜 똑같은 식이 되지? A의 요때가 1-100분의 R의 10제곱이 이미 요때 전입자 수가 되고, 그 전입자 수로부터 또 10번이 줄었잖아. 그럼 20제곱 아니야? 9번 준 거 아니에요? 9번이라고? 9번인가요? 9번? 요렇게 줄었을 때가 이거 9년이구나. 10년이야. 그랬을 때가 10만이다. 이걸 나눠버리게 되면 A 지어지고 19제곱이 지어지니까 1 빼기 100분의 R의 1제곱,
2, 10이 되는 거죠. 비율로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줄어드는데 100분의 R이 5가 되냐? 그것도 이상한데? 그럼 2011년은 여기에서 또 이때 전입자 수가 A니까 이때 전입자 수는 20년 뒤가 되는 거니까 A의 1-100분의 R의 20제곱이 될 때 상황인 거죠. 20년 동안 줄어들은 2001년의 전입자 수는 A. 그러면 2021년의 전입자 수는 이만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이상해. 5가 나올 수가 없어. 아, 잘못 시작했는데 식을 시간이 가네.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비율이 이렇게 나오지? 내가 식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 다시 세워줄게요. 그럼 숫자 어디까지요? 숙제는 뭐 당연히 그냥 유형 10, 유형 22까지만 딱 하면 되는 거죠. 14부터 22까지만. 오케이.